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2년 차로 현재 딸 하나를 둔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저는 외동인 저희 딸을 아주 귀하게 얻었는데요. 제가 자연 임신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딩크족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요즘이야 딩크족이 많지만 저 때만 해도 아이 없이 산다는 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런저런 위로해주는 말이 우리한텐 아이가 없으니까 젊을 때 열심히 돈 벌어놓고 그 돈으로 60부터 죽을 때까지 놀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어머니한테는 미움 아닌 미움을 좀 사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 시어머니의 뜻을 무조건 따르게 됐어요. 시부모님이 3층짜리 빌라를 갖고 계셨는데 여기 들어가 살라고 하셨죠. 결혼 초에는 서울에 이런 건물까지 마련한 시부모님이 대단해 보였어요. 적당히 여유 있고 충분히 두 분 용돈과 생활비를 버시니 그 모습이 상당해 보였죠. 그리고 초반엔 아이를 안 갖는 저희한테도 딱히 스트레스는 주지 않으셨어요.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둘이서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상당히 현실적이시고 감정보단 이성이 앞서시는 분들이셨죠. 그렇게 3층에 제일 큰 집은 저희 부부가 살게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세입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1년 정도 지내다 보니 시어머니가 제게 세입자 관리랑 건물 관리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건물 청소만큼은 제가 해야 된다며 시간 있을 때마다 항시 쓸고 닦으라고 하셨어요. 밤낮으로 쓸고 닦길 고집하셔서 주말이면 저도 모든 일을 제쳐놓고 남편과 함께 건물 청소에 힘을 쓰곤 했죠. 매번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오셔선 청소를 잘했나 감시를 하셨는데 처음엔 저도 청소는 무조건 업체에 맡기는 줄 알고 업체에 맡겼다가 시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그 후부턴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어 조용히 뜻을 따랐어요. 사실 저도 시어머니의 아바타로 살기 싫었는데 그때는 저나 남편이나 시댁 도움이 절실했기에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두 눈 꼭 감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선 몇 년이 흘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를 못 낳으니 집안에 잡일이라도 시켜서 그 구멍을 메꾸려는 속내였는데 어차피 손주는 시동생네 부부가 아들까지 낳았으니 여자 노릇 못하는 저는 몸종으로 쓰면 된다고 하셨대요. 전 이때 처음 시어머니 두 얼굴에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맨 처음 시어머니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을 땐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이며 긴자한 얼굴로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건 다 연기고 모순이었던 거였죠. 게다가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다니. 그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이미 결혼한 지는 7년이 되어가는데 말이에요. 날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둘째 아들인 손자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고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영재 천재라며 이렇게 똑똑한 게 다 본인을 빼다 박아서 그런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산부인과를 가보시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괜한 기대감으로 병원에 갔다가 실망을 할까봐 저는 먼저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제가 임신이 된 겁니다. 삼신할매도 저희 부부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는지 저희에게 이런 소중한 존재를 보내주신 거였죠. 정말 그날 임신 테스트기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결혼 8, 9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한테 받는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는 당하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가 태어나도 여전히 저를 미워했고 저희 딸까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서 말로는 본인 아들이 저희 딸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러신다는데 동서 말대로 20여 년 뒤 조카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인 서울대에 입학을 했고 3년 뒤 저희 딸은 대학이 아닌 공장에 취직을 하였어요. 딸은 대학에 가는 대신 취직을 해서 돈을 모아 관광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나 남편이나 딸의 미래에 대해 듣곤 그 미래를 응원해 주기로 하였죠. 저희 딸이지만 한다면 하는 성격이었기에 묵묵히 지켜봐 주기로 했답니다. 서울대에 들어간 조카는 아주 훌륭한 검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청렴하고 강직한 검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벌 받아야 할 사람은 제대로 벌을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말을 듣곤 박수갈채를 치며 우리 집안에 벌써 대단한 검사님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하기야 시어머니는 조카가 어렸을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하며 다 큰 애한테도 우유에 빨대를 꽂아 먹이곤 했거든요. 서울대에 간 조카는 시동생 부부와 시어머니에게 자랑 그 자체였고 저희 딸은 늘 그런 조카의 비교 대상이 되었어요. 비교를 당할 때마다 무척이나 속이 상해 점점 시댁 모임을 피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곧 있음 2층에 사는 사람 계약이 끝나니 2층을 비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202호 상태 괜찮니? 사진 몇 장 찍어서 보내다오. 네, 어머니, 사진 보내드릴게요. 근데 언뜻 봐선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머님 아시는 지인분이 오세요? 그건 알 거 없고 그 집 업체 시켜 청소해놔라. 건물 청소는 죽어도 저희 손으로 하라 입이 닳도록 말하던 시어머니가 업체를 시켜 청소하라는 이야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대에 간 조카에게 방을 내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도 조카가 혼자 살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방을 따로 얻어주는 거였죠. 아, 우리 천재 검사님이 조용히 공부하고 싶다잖아. 할미가 돼서 그것도 못하냐? 당연히 방 하나 우리 검사님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청소업체 직원들한테 아주 깨끗하게 청소 좀 하라고 해라. 내가 가서 확인도 할 테니까. 조카랑 같은 곳에 사는 게 좀 불편했지만 어차피 저희 가족은 위층에 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을 안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무슨 말만 해도 검사님 불편하지 않게 잘하라고 꾸중부터 나와서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업체 시켜 청소도 해놓았고 이사 오는 날엔 남편한테 부탁해 이사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다행히 큰 짐이 없어서 이삿날 몇 시간 만에 짐을 옮기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조카는 밥을 먹으면서 저희에게 먼저 그러더군요. 같은 빌라에서 살긴 하지만 가능한 서로 터치는 하지 말자고요.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애가 어른이 해야 하는 말을 지가 하고 있길래 저희도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매번 용건이 있어도 메시지로 보내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얼른 받았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예, 너 애한텐 가봤니? 네? 무슨 애요? 태준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누가 당장 죽기라도 한 듯 화가 난 목소리로 귀청이 떨어질 듯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나 죽는 꼴 보려고 그러는 거냐? 응? 아니 어머님, 무슨 일인지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애가 배가 고파서 아무거나 먹다가 장염에 걸렸다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편의점에 가서 밥을 사 먹어? 그리고선 넌 밥이 들어가냐? 새벽에 조카가 편의점에서 뭔가를 먹고 탈이 났는데 그걸 제가 챙기지 못했다며 노발대발 길길이 뛰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아이,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른 걸 어찌 알아요. 그리고 태준이가 먼저 서로 간섭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사사건건 가서 확인을 해요. 그렇다고 해도 모른 척 할 게 따로 있지. 넌 네 애가 그랬어도 이렇게 할 거야? 머리에 똥만 찬 네 자식보다 미래의 검사가 될 서울대 다니는 태준이가 더 소중하지? 이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2살짜리 갓난아이를 안 챙겨준 것 마냥 소리소리를 지르시고 저희 딸까지 들먹이며 도 넘은 말을 하는 게 화가 났죠. 저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화났다는 걸 일부러 티내며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셔야죠. 여기가 하숙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여기 집주인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제 탓이라고 하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필라 집에서 공짜로 평생을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모른 척 하는 거냐? 그럼 네 말대로 오늘부터 내가 말해줄 테니 애 밥 챙겨줘라. 그리고 꼬박꼬박 나한테 보고해. 이 말을 하곤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저도 참을 수가 없더군요. 결국 남편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무슨 이딴 경우가 있냐며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또 저를 달래주듯 조카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본인이 나서겠다는 말을 했어요. 같은 자식인데 조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딸한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또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지금 1층에 있다고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 보니 김치부터 장조림, 갈비찜, 전, 잡채 등등 명절에나 할 음식을 잔뜩 해오셔선 뭘 보고만 있냐고 얼른 음식을 옮기라고 하는데 딱 봐도 조카한테 갈 음식인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여태 그 누구에게도 음식 같은 걸 해준 적이 없던 시어머니인데 조카에겐 아주 지극정성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곤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바로 2층에 있는 조카한테 가선 배를 누르더라고요. 그러니 조카가 얼굴만 빼꼼 내놓곤 할머니? 갑자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나 지금 공부 중인데. 나 집중할 때 누가 말 걸면 그게 할머니라도 화가 난다고. 나 문 안 열어줄 거니까 가. 그러니 시어머니는 조카 앞에서 쩔쩔매며 할미가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2번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할미가 우리 강아지 밥 챙겨주려고 왔지. 우리 태준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왔고 밥 먹으러 3층 끝앞바네로 올라올래? 네 엄마랑 아빠도 온다고 했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밥은 먹고 해야지. 아, 알았어 그럼. 나 20분 뒤에 갈 테니까 밥상 차려줘. 저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우리 손자, 우리 태준이 하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왜 저런 대우를 받으시나 싶었죠. 그렇게 저도 엉겹결에 생각지도 못한 밥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때가 주말이어서 저희 가족은 저녁에 외식이라도 하고 오자고 했었는데 계획이 다 꼬이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시동생네 부부도 저희 집으로 왔는데 동서가 오자마자 시어머니 기세에 힘입어 제게 본인 아들 좀 잘 챙겨달라며 형님네 애라도 그렇게 할 거냐고 타박을 하더군요.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하지 뭘 하시냐면서요. 동서, 그럼 동서는 뭐 하는데? 동서는 어디 외국 나가 살아? 40분이면 오는데 동서가 할 일을 왜 내가 해? 그러니까요. 저는 40분이나 걸리는데 형님은 계단으로 가도 4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건데 그거 하나 못 해주세요? 대학생이나 돼서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동서도 기본은 지켜가며 말해.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니 동서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 역시나 가만히 안 계시며 저한테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시애미 앞에 두고 어딜 어른 흉내 내고 있냐며 당장 동서한테 사과를 하라고요. 저도 더 큰 소란이 날까봐 일단은 동서를 달래며 내가 태준이 신경 써서 더 챙겨줄 테니까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났음 좋았을걸. 조카가 오고 나서 더 큰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 저희 딸과 조카가 옆에서 나란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딸이 반대편에 있던 반찬을 먹으려다 국을 살짝 치면서 국물이 조카한테 좀 튀었나 봐요. 그러니 조카애가 저희 딸한테 막 난리를 치며 욕까지 하는데 말이 너무 심한 겁니다. 야, 너 때문에 내 흰옷에 빨간 국물 튀었잖아. 아, 짜증나네. 갑자기 열받네. 아, 넌 애가 왜 그따위로 조심성이 없냐?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아님, 공장에서 학급일에서 그렇게 생각이 없냐? 당장 가서 빨아와. 아, 빨아오라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옷에 이렇게 시뻘건 국물이 튀었네. 너는 애가 어딜 우리 검사님 옷에 국물을 튀어? 너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하네. 바로 미안하다 해야지. 할머니, 아니 국물 조금 튈 수도 있죠.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석고대자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빠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랑 아빠가 뭐 어떻다고. 그리고 공장 다니는 게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인간도 아니야? 이것이 어딜 누나를 부라리면서 할미랑 사촌 오빠한테 대들고 있어? 네 사촌 오빠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고 다 법이야.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하네. 너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국물 튄 거 무릎 꿇고 깨끗이 핥아. 얼른!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큰 소리가 들려 거실로 가니 아주 각원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딸의 머리를 있는 대로 누르고 있었고 조카 옷에 머리를 대 핥으라고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눈이 돌아갔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지금 무슨 짓이냐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난리를 쳤어요. 시동생 부부한테도 니들 자식이 그딴 소리 하고 있는데 어른이 돼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죠. 하필이면 그때 남편은 술을 사러 마트에 가서 제 편은 딸밖에 없었어요. 저런 빈 몸뚱이로 시집와서 저런 공순이 딸려 낳아놓고 어딜 검사대를 우리 태준이한테 지랄이야? 보잘것없는 거 겨우 걷어줬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시어머니는 제게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셨고 저는 시어머니가 던진 리모컨과 걸레 막대기에 정신을 잃게 되었어요. 깨어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고 남편이 깨어난 제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저희 딸도 제가 깨어났던 소리에 전화가 왔는데 우느라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곤 다 울고 나서 제게 그 집 식구들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할머니한테도 복수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몇 개월 뒤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시어머니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저녁 11시, 12시가 다 된 시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거기에 시동생 부부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저희 딸이 그 셋을 부른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아니 대체 우리 태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냐고. 너 태준이네 집 열쇠 갖고 있지? 저번처럼 또 아파서 쓰러진 거 아닌가 몰라. 연락도 안 되고. 얼른 문 열어라. 얼른 문 열어서 확인해 보게. 네?
아이,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태준이가 어디가 아프대요? 누가 그러는데요? 저희도 모르는 사실을. 엄마, 내가 할머니랑 작은아빠, 작은엄마 부른 거야. 태준 오빠한테 무슨 일 생겼다고.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거든. 엄마 그 집 열쇠 갖고 있지? 할머니 말대로 그 집 문 좀 열어줘. 가면 다 알게 될 거야. 딸의 말 한마디에 식구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웅성거렸고, 딸은 방에 들어가더니 무슨 봉투까지 하나 챙겨선 내려가자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일단은 딸의 말대로 내려가 보자고 하였고, 저희는 다 같이 2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카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딸의 말대로 그곳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담배 연기가 말도 못하게 자욱했고, 현관문을 가득 찬 신발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선 현관문부터 조카의 이름을 불러댔고, 시동생네 부부도 호들갑을 떨며 우리 태준이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버선발로 집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도 따라 들어가니 그곳엔 웬 낯선 남자들과 여자들이 섞여 있었고, 나이대도 다양하게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리곤 화투패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딱 봐도 노름판이 벌어진 걸 알 수 있었죠. 시동생은 그걸 보곤 여기서 대체 못 들어가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조카는 방에서 뛰쳐나와 저희를 보더니 기겁을 하며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 일단 나가시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조카를 붙잡으며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시킨 거냐고, 네가 이런 일을 할 애가 아닌데 누구한테 사주를 받은 거냐고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히셔선 이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딸이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할머니, 두 눈으로 직접 보시는데도 모르시겠어요? 할머니가 물고 빨고 하는 서울대 다니는 손자가 지금 노름판 깔아서 노름하고 있잖아요. 아, 맞다. 이젠 서울대도 안 다니는데 어쩌나? 그리고 지금쯤이면 경찰들 다 도착했을 거예요. 제가 신고했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노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제 딸의 말에 허둥지둥 자기 돈이랑 짐을 챙겨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 앞에서 다 잡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조카 또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가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내리치며 우리 태준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히 나쁜 놈들한테 이용을 당한 거라고 하는데, 저희 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경찰 조사 받으면 다 알게 될 테니 결과 나오는 거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 부부는 저희 딸에게 아까 서울대를 안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 딸애가 집에서 챙겨온 문서 하나를 꺼내며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동서가 그걸 가로채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엔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조카의 졸업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동서가 흥분을 하며 아니 이게 뭐야? 졸업도 안 한 애가 웬 졸업장이야?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너 이거 어디서 났는지 얼른 말해! 작은 엄마, 이거 태준 오빠가 졸업장 위조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도박에 빠져 있었음. 주소도 틀리게 써서 이게 저희 집 우편함에 꽂혀져 있냔 말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제 친구 오빠 중에 거기 행정처에서 일하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태준 오빠 이미 퇴학 처리된 지 오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모르셨죠? 그러면서 할머니랑 작은아빠, 작은엄마한테는 학교 잘 다니고 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은 꼬박꼬박 타갔을 거고요. 근데 뒤에서 이러고 있었으니 대체 태준 오빠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이렇게 컸대요? 딸의 말을 들은 시동생네 부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내일 당장 학교에 전화 걸어 확인해 본다고 하였고, 시어머니는 제 딸의 옷을 잡아 늘어뜨리며 말 같지도 않은 미친 소리를 짓거린다며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도 그런 시어머니 팔을 내리치며
내 시동생이 학교에 전화해 본다니까 바로 알 거 아니냐고 내 딸한테 그만 윽박지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난 뒤 시동생 부부와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도 집에 가서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어느 날부터 빌라에 못 보던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들락날락하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한 번은 딸이 월차까지 써서 몰래 지켜보았는데 글쎄 조카가 사는 집에 사람들이 마치 조를 짜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목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도 들었는데 돈을 잃었다느니 땄다느니 하는 말이 오고 갔다네요. 그때부터 조카가 그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딸은 눈치를 챘고 그 뒤를 캐서 알아본 결과 학교까지 퇴학당한 걸 알게 되었다는데 딸 말로는 조카애가 도박에 빠져 학교도 안 나가 학사 경고를 몇 번이나 받고 제적을 당하다 나중엔 퇴학 처리까지 된 것 같다고 하였는데 그걸 숨기려고 졸업장까지 위조한 것 같다고 하였어요. 나중에 본인 부모한텐 졸업은 했다고 말은 해야 되니까요. 조카애가 워낙 까탈스럽고 자기 멋대로여서 시동생네 부부도 조카 비율을 맞추며 쩔쩔맸는데 그런 애가 공부를 핑계로 본인 부모한테도 집에 오지 말라고 하니 겁도 없이 이런 일을 꾸민 것 같았어요. 하기야 한 빌라에 사는 저랑 남편도 아무런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으니 그걸 예민한 딸이 눈치채서 알게 된 거였죠. 아마 딸 아니었음 시어머니나 시동생 부부가 여전히 콧대가 하늘을 찔러 저희 집을 있는 대로 무시하고 멸시했을 텐데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카의 악행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조카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몰랐던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어요. 겁도 없지. 조카가 시어머니 이름 앞으로 된 이 빌라의 집문서를 위조해 대부업체에 돈까지 빌렸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돌아온 조카는 아글아글 쓰며 어차피 이 집 본인 거 되는 거 아니냐며 미리 땡겨다 쓴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퇴학당에 졸업장 못 딴 게 뭐 어떠냐고 그 대학 들어간 거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언제든 재수해서 그 대학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녀석이더라고요. 나이도 24살밖에 안 먹은 애가 벌써부터 저렇게 악랄하게 머리를 쓰니 여태 애 교육 완전히 잘못 시켰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청렴하고 결백한 검사를 한다고 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은 시어머니는 그동안 검사님, 검사님 하면서 조카를 불렀는데 다들 웃기는 사람이다 싶었죠. 시어머니는 조카한테 뒤통수를 맞아 그날 이후 머리를 싸매고 드러 누우셨고 시동생네 부부는 조카가 쌓아놓은 일들을 해결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집 뺀다고 했죠. 그동안 본인 집 공짜로 들어와서 산다는 이유로 되도 안 되는 건물 청소시키고 세입자들 계약부터 자잘한 문제들까지 저희 부부한테 다 하라고 떠넘기셨는데 이젠 그 일들 다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저희는 손 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어머님이랑도 왕래 없이 살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어머님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희를 잡고 늘어지며 그동안 본인이 저희한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라며 장남 맏며느리인 니들을 더 생각했었다고 니들이 이 집의 큰애들이라 더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죽고 못 사는 태준이랑 시동생네 부부랑 평생 사시라고 하며 연 끊는다고 하였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지만 시어머니와 연을 끊지 않는다면 계속 끌려다닐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평생 모은 돈으로 20평대 작은 빌라를 하나 얻어 이사를 하였고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어 이제야 사는 맛이 났어요. 속 시원하게 잘나낸 시어머니에게 더는 담보 잡혀 아바타로 살지 않으려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한텐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자주 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무시하며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조카는 초범이라 큰 벌은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 폐인으로 살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도 계속 안 가고 시동생네 부부 속을 뒤집어 놓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하도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놔서 그런지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며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산다는데 그 소리를 듣곤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어요. 그에 반해 제 딸은 더 바르고 개념 있게 본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공장에서 번 돈으로 친구와 함께 스타트업 기업을 준비 중이에요. 저는 요즘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30년 넘게 시어머니 소나기에 벗어나 이제야 저다운 삶을 살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잘하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바랄 게 없는 나날입니다. 이렇게 저의 변변치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늘 인생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꽃길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